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비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우리 공사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특히 공사 출범 이래 1대 2대에 이어 연이어 경찰 출신이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조합원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메아리가 없더라도 세상에 외쳐보자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쟁은 처음부터 승리와 패배가 없는 것이었으며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었다는 것으로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외침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얼룩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신임 김석기 사장의 취임을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과 용산 유가족의 김석기 신임 사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같았던 만큼 노동조합이 사장을 인정하는 때와 유가족의 분노가 줄어드는 때가 같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막투쟁을 접는 과정에서 용산 유가족들의 아픔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용산 유가족의 투쟁 방향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상호 이해하며 그동안 천막투쟁에 함께해 주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어저께 새벽이죠. 이렇게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용산 유가족들의 천막을 걷어내고 기어이 그 새벽에 김석기 신임 사장은 연문으로 들어가서 기습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의 성명서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이 땅의 노동조합이 낸 성명서 중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여러분의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10월 오늘이 17이죠. 4, 5, 6, 7. 그야말로 10월의 중순입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9월이죠. 9월 중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잠깐 눈이 떠졌을 때 코 안이 이렇게 막히는 느낌, 건조한 느낌. 제가 이제 건조한 그런 거에 좀 민감해요. 코 안면부 있죠, 안면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럴 때 비염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후성 비염이라고요. 알러지성이 아니고 고3 때 여름방학에 어디 놀러 갔다가 심하게 감기가 걸렸어요. 잘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음날 와서 학교 도서관에서 에어컨을 쐬면서 꾸벅꾸벅 졸아 죽겠죠. 지난 그 전날 아주 심하게 놀았으니까. 그러고서는 엄청 감기가 들었는데 그만 그게 비후성 비염으로 그러니까 코 안에 혹이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재수할 때 어떻게 좀 버티고 재수 끝나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수술을 했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그 수술 부분이 터져갖고 꽤 피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가요? 이 건조한 기후에 좀 약한데 그래서 산에 갔을 때 말이에요. 고산 갔을 때 2005년도에 킬리만자로 갔을 때도 그렇고 2009년도에 네팔의 안나푸르나 갔을 때도 고산에 가면 좀
건조하잖아요. 그 거주한 기후, 이런 걸 견디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스프레이 이런 거 뿌리면서 자고 그랬는데, 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다가. 그래서, 이제는 이 건조한 기후만큼은 겨울 못지않구나. 이런 걸 실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친애하는 후배 중에 하나는 보름 넘게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감기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가수가 말이에요.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노래 부를 일도 많은데 말이에요. 더더욱 안타깝죠. 그래서 덕분에 열흘 이상 지금 담배를 안 피우고 있다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이런 걸 무척 싫어합니다만, 그 친구한테는 이 기회에 담배를 한번 끌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 한번 달았죠. 예. 술 마신 다음날 목소리가 좀 거칠게 나오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대가 뭡니까? 말라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을 분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져가잖아요. C2H5OH, 즉 에탄올이 H2O, 물을 만나서 C2H5OH, C2H5COOH인가? 하여튼 그런 거, CHO,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한 다음에 나중에 아세트산으로 가잖아요. 그게 CH3COOH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고 쳐요, 그냥. 네. 그 과정에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 목이 마른 거고, 또 술을 많이 마시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 겁니다. 맥주 마신다고 물 안 마셔도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연기자 하나, 그분이 구체적으로 세 글자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권모 씨 자제분 모헤요 씨, 네. 이분 같은 경우가 한여름에 일본의 기후현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낮에 행사를 하다가 맥주를 계속 들이켰대요. 덥잖아요, 일본은. 또 일본 맥주 맛이 있고. 근데 그만 탈수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었다고 합니다. 맥주를 마셨는데도 탈수 증세가. 왜냐하면 맥주라는 술은 이뇨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맥주를 마시면 물을 마실 때보다 오줌이 더 자주 마렵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요.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다가 탈수 증세가 왔다라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맥주란 술뿐이 아니라 알코올을 분해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독주를 드실 때는 더더욱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스키 테이스팅하는 그런 가들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테이스팅을 하죠. 물론 그 테이스팅을 할 때는 맛과 향을 맛보고 그냥 뱉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마시는 사람들처럼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물은 필수입니다. 네. 하여튼요, 성대가 갈라지기 때문에 건조해서 그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죠.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면에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 건데 이젠 그럴 때가 됐습니다. 환절기는 환절기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한겨울은 한겨울대로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지만요. 그저께만 해도 반팔 입고서는 또 덥다고 자랑했었는데 어제, 오늘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추운 어제 새벽 얼마나 추웠습니까? 신임 공항공사 사장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려고 용산 유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란 자들이 악어의 눈물을 보이면서 천막을 철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석기 사장과 노동조합이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짐짓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전문을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뭡니까? 이기고 지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런 것을 외쳤다. 이 부당한 인사였다는 것을 외치는 거에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3.1 독립선언서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예.
5등은 자해, 대한민국의 대한독립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나중에 공약서 한 장 같은 거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탈을 그러니까 일본 제국을 뭐 배척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보면 독립선언서가 좀 밋밋해요, 솔직히. 아주 점잖은 말들은 많이 있는데 너무 지당한 얘기만 있다는 것이죠. 민족대표 33인이란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거의 다 변절합니다. 만에 한용운 선생 정도가 안 그랬나요? 네.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광복절만 되면은 광복회를 대표해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살아계신 이갑성옹을 소개하고 막 그랬었어요. 참석도 하고. 그러나 이갑성이야말로 변절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광복회라는 것 자체가 미안합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글쎄요. 독립운동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었다는 것. 친일의 후예인 그런 정권의 관변단체다운 그런 인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 세상이 지당한 말만큼 고사한 것도 없지만 세상이 지당한 말만큼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어저께 상황 종료된 얘기였지만 제가 좀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전문을 인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음악도 이렇게 좀 음악 선곡을 할 때요. 보통 그 오프닝 멘트에 걸맞는 거를 선곡을 하지만 그래도요. 예. 마음을 가라앉히고 Fly Me to the Moon 오래된 재즈 명곡이죠. 리사 오노의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신청곡 아주 좋은 노래 신청 왔습니다. 손병휘의 일집 중에서 속눈썹 듣죠. 너의 긴 속눈썹에 네, 이동원 선생의 이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원래 정호승 시인의 시죠. 정호승 시인의 시에 최종혁 씨가 곡을 붙인 겁니다. 최종혁 씨는 뮤지컬을 작곡하기도 했었던 살짝이 없어요 같은 노래, 예. 또는 윤신의 열애 같은 이런 아주 스케일이 있고 감미롭기도 한 그런 명곡들을 작곡한 분이셨죠. 손병희의 속눈썹은 류시환님의 시에다가 제가 곡을 붙여서 1집에 수록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 이동원의 이별 노래를 붙였어요. 이동원 선생은 90년대 초에 박인수 교수와 역시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인 그 노래 있죠. 꿈에 들리칠리야. 예. 그 노래로 아주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제가 어저께 말이에요. 제 시간에 가입을 해주신 주아버님들 소개를 빼먹고 그냥 갔습니다. 어제 송경동 시인과의 그 시간이 너무 벅차고 마음이 찡했고 그래갖고요. 좀 놓쳤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방송을 해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예전에 마산시였다는 것이죠. 하얼빈 브라우닝님, 예, 하얼빈. 하얼빈은 뭐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브라우닝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총기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썼던 총이 브라우닝사의 총이었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브라우닝. 브라우닝 회사에서 만든 총 중에 스테디셀러. 제가 알고 있는 그 최고 스테디셀러는 1차 세계대전 전에 나왔던 M2라고 하는 기관총입니다. 구경이 50이죠. 왜냐하면 30, 50 이런 식으로 구경을 얘기하는데 그 구경이란 것은 바로 탄환의 지름을 얘기한 것이고 50은 그렇습니다. 100이라고 따졌을 때 50, 즉 0.5인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12.5mm 정도의 직경을 갖고 있는, 지름을 갖고 있는 탄환을 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 기관총들은 30입니다. 30.
30은 어떻게 됩니까? 2.5인치에 그러니까 7.88mm인가 그 정도 돼요. 이 구경의 탄환을 쓰는 기관총들이 많은데, 그리고 북한의 주력 소총인 AK-47,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총이기도 한 AK-47의 구경이 바로 0.3인치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토탄이라고 해서요. 나토, 저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5.56mm 탄환을 쓰죠. M16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M1 소총은 바로 7.88mm짜리를 썼었습니다만. 아무튼요, 이 M2 12.5mm짜리 쏘는 그 기관총이 100년 넘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50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는 각 부대 대공화기로서 쓰이기도 했었고, 4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4개를 붙여갖고, 항공 방어용으로 쏘기도 했었고, 그걸 지상으로 쐈을 때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었죠. 미트 차퍼. 그러니까 고기 다지기라는 그런 뜻인데, 사람으로 쏘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총이죠. 브라우닝. 서울 구로구 구로사동에서 한나가영맘, 예, 두 아이의 어머니시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부가 둘은 최소 낳아야 되는데, 예. 경기 이천시에서 이리안형 재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아리안 형재단. 아리안 형재단. 예. 죄송합니다. 아리안 형재단. 북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리안족이었죠. 이 아리안족이 북에서 내려와서 인도 대륙을 나중에는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안 혈통을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바로 나치즘이죠. 아리안족의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의 모순점을 가장 잘 나타냈던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25시였죠. 게르고의 소설 25시. 나중에 앤서니 퀸의 주연으로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아리안 형제단은 아니죠. 다음 일본 오사카에서 오사카 시윤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사카, 저는 도쿄, 오사카 비슷하게 많이 가봤습니다. 좋아합니다. 오사카라는 도시. 먹을 거 많고요. 그리고 도쿄와는 달리 약간 풀어서 지내도 되고 떠들썩한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유머 감각도 있고요. 물론 도쿄의 그런 젠틀함도 참 좋아합니다만. 네. 경기 수원시 권성구에 애플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플 하면은 애플 이 컴퓨터도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애플 레코드가 더 먼저 다가옵니다. 애플 레코드는 바로 비틀즈가 창립했었던 그런 레이블이죠. 저는 비틀즈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해 주신 세 분 계십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미래빠빠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미래빠빠님. 그렇죠. 올드빠빠 보다 좀 모던하네요. 미래빠빠님 반갑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이면은 바로 동네 주민이신데, 르시엘님, 참, 예, 엘레강스예요. 엘레강스합니다. 반갑습니다. 앙드레 김 선생 참 추억 돋습니다. 주소를 밝히지 않으신 산정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제 방송 시간에 7분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7.88mm가 아니라 7.62mm가 맞습니다. 예, 언뜻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0.3인치는 2.5 곱하기 3 하면은요, 7.5 대강 이렇게 되는데, 1인치가 2.54 센치이기 때문에 대략, 그렇죠. 7.62mm가 나옵니다. 예, 아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M60 같은 기관총은 다 7.62mm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50탄은 12.5 이런 거는 상당히 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있죠? 브로크라고 하는 브록 담벼락도 뚫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냥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죠. 곰곰이님, 아이고, 눈치채셨군요. 내일은 녹음 방송 하나요? 아닙니다. 내일. 그렇죠. 내일 녹음 방송 합니다. 네, 오늘 녹음하고, 인천항으로 갑니다. 이 밑에다 지금 게시타포님께서 올려주셨죠. 10만 대권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가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 전화하려 배즙이랑 생수 싣고 오후에 인천항으로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는 한 5시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시 좀 전에 도착을 하겠죠.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요. 배를 타고 우리 신청자들과 일반 신청자들, 우리 신청자들 말고 일반 승선객들에서 400명이 넘는, 500명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인원이 오늘 6시 반에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내일 8시 반쯤에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책 한 4만 권 정도를 가지고요. 서울에서 모은 3만 권이 넘는 책과 광주에서 오늘 가져오는 6,500권이 넘는 책들 합쳐서 컨테이너에 싣고서 제주항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저나 강호달님, 이은미, 씨 없는 수박 김대중 이런 분들의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 감독의 이런 강연 같은 것도 있고, 손문상 화백 이런 분들의 캐리커처 이런 것도 있고, 또 김두식 선생이 사회를 보는 창비 팟캐스트 방송, 거기에 고재열 기자, 김선우 시인도 등장하고요. 노정면 기자도 함께 갑니다. 네. 선상에서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은 335 술잔도 기울이고 또 흥에 겨워서 노래도 부르면서 가겠죠. 서해에서 맞는 일몰, 그리고 남해에서 맞는 일출, 그리고 뭡니까? 오늘은 보름달이 떠갖고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갑니다. 잠깐이지만 불꽃 놀이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제주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전세 버스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강정마을로. 책을 전달해 줍니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문화 한 자락을 심는 겁니다. 예. 강정을 아끼고 강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책으로, 네. 이 책은 산 게 아니죠. 전국에서 모은 겁니다. 자원봉사들이 틈틈이 가서 분류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하지 않고요. 모금에 의존하고 노동력에 의존했습니다. 알바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가수들도 출연이 없습니다. 올 때 비행기 티켓은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생각보다 50에서 100명 정도가 덜 신청해서 예산이 좀 빵꾸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기부를 해주셔서 거의 메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카톡으로 이 진행 상황을 서로들 공유하는데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옥 사진작가가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다 메꾸겠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네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30명에 가까운 결사대들이 있다. 예산 빵꾸 나면 우리가 n분의 1로 다 메울 거다. 서로 투닥투닥 거리고 있어요. 예. 거긴 지금 얘기했었던 김영옥 작가도 있고 김선우 시인도 있고 고재열 기자, 노정면 기자, 예. 바깥에는 배우 박원상 씨도 계시고 그리고 기획자 탁현민 씨도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은 국물이 따뜻하게 나오는 도시락일 텐데요. 이 도시락 400여 명분은 고재열 기자의 고려대학교 신방과 선후배들이 협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모아갖고는 앵벌이 한 거죠. 야, 그렇게 갑니다. 녹음 방송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그냥 해야죠. 만약에 일주일을 제가 자리를 비운다 한다면은 당연히 대타를 세워야 되겠죠. 지금은 신청곡도 이렇게 없습니까? 윈터 3,
매도우 위스퍼. 야, 초원의 속삭임입니까? 예. 핑플님께서 신청해주신 에릭 치료쿠의 음악입니다. 듣습니다.